안녕하세요. 단기 임대에 관심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단기 임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린 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단기 임대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단기 임대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7단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 달부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 임대를 잘 모른다거나 이거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보시고 매주 매 단계별 세부 영상을 시청하시면 단기 임대의 기본부터 실질적인 팁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 단계별 세부 내용 영상을 계속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단기 임대는 쉽게 말해 집이나 방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모두 알고 있죠. 숙박업과는 다르게 1주에서 6개월 정도의 계약 형태로 진행됩니다. 평균 2주에서 한 6주 정도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월세나 전세와는 다르게 단기 임대는 유동적인 손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많이 진행되는 기간이 아파트나 주택 리모델링이 많이 진행되는데요. 리모델링 시즌에는 1개월 이상 계약은 할인해 주는 것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체 리모델링이 1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숙소를 운영하고 손님을 관리해야 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단기 임대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사실 2단계가 단기 임대 성공의 첫걸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찾아봐야겠죠. 관광지나 대학가, 비즈니스 중심지처럼 사람들의 유입이 꾸준한 곳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지역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 경쟁 상황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비슷한 조건의 단기 임대 숙소가 너무 많다면 차별화가 어렵고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숙소 관리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너무 멀면 고객 응대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단기 임대는 숙박업과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허가나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월세를 얻어 진행한다면 전대차 동의가 꼭 필수로 얻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관리 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물건을 구하러 다닐 때 단기 임대는 아니었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아파트를 진행하신 분이었나 봐요. 게스트들이 와서 거의 매번 파티 수준으로 즐기고 계셔서 민원이 끊기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에어비앤비 같은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단기 임대도 못하게 규정을 정했더라고요. 이런 요건만 잘 확인하시면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에서 단기 임대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숙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단기 임대 게스트는 이불과 개인 위생용품 그리고 옷 같은 것만 최소한 것만 가져오시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옷걸이, 드라이, TV, 가스레인지, 숟가락, 젓가락 뭐 이것저것 다 챙겨야 해요. 단기 임대 세팅 목록은 따로 정리해 두었는데 무료로 배포해 드릴 예정이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정리 파일 받아가세요. 단기 임대는 숙박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건이나 샴푸 같은 위생용품과 침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손님이 필요한 물품은 직접 준비하도록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침대 커브류는 깨끗하게 세탁된 상태로 준비하시고 가구나 조명은 원룸이라면 최대 2인까지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배치해 주세요. 특히 화이트 톤처럼 깔끔한 인테리어는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숙소 사진이에요. 사진이 좋아야 예약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면 좋겠지만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가 잘 나오잖아요. 밝은 톤으로 여러 각도에서 수십 장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예약이 잘 되는 숙소를 벤치마킹해서 같은 구도로 찍는 것이 예약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숙소 준비가 끝나고 사진까지 찍었다면 이제 손님을 모셔야겠죠. 요즘은 33M2나 리브 애니웨어 같은 단기 임대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곳에 숙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때는 숙소 제목을 눈에 띄게 작성하시는데 챗 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명과 내가 원하는 느낌 2개 정도 쓰시고 글자 수 제한 10자로 해서 50개 만들라고 시키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걸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왜 10개냐고요? 33멘트 숙소 제목이 글자 수 10개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설명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 지하철 5분 거리, 조용한 주택가, 무료 와이파이 제공 같은 식으로요. 만약 주변에 단기 임대 숙소가 있다면 참고하셔서 더 차별화된 상세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쟁
숙소보다 우리는 더 돋보여야 하니. 그리고 SNS 홍보도 빠지면 안 되겠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숙소 사진과 후기를 올려 추가적인 예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약이 들어오면 고객 응대가 시작됩니다. 문의가 오면 신속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게스트들은 우리 숙소만 채팅을 건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체크인 방법과 숙소 이용 안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 손님이 불편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오면 즉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리뷰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좋은 리뷰가 많아질수록 예약률이 확실하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님이 퇴실을 하신 후에는 철저한 청소와 시설 점검이 필요합니다. 청소와 점검은 할 때마다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청결한 공간은 재방문 손님을 유도하고 좋은 리뷰를 받는데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숙소가 깔끔한 상태로 제공이 되면 게스트분들도 깔끔하게 사용하시다 나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복불복이긴 한데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 더럽혀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청소하고 정돈된 상태로 게스트분들께 제공해 주시면 나중에 청소가 쉬워집니다. 자, 오늘은 단기 임대를 시작하기 위한 7단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단계를 하나씩 더 깊게 파고들어서 정말 실질적인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단기 임대 첫 시도로 성공하는 노하우 얻어가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